나는 그날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동생 지은이가 다가오자마자 그녀의 손이 내 휠체어 등받이를 세게 밀쳤다. 바닥에 나동나 뒹굴 때 주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언니, 약해서 넘어진 거잖아. 왜 그렇게 약해?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애썼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사고 후 2년, 나는 여전히 이 빌어먹을 휠체어에 갇혀 있었다. 부모님은 늘 지은이를 편들었다. 지은이는 아직 애야. 이해해, 이해? 그 이해가 나를 얼마나 더 짓밟아야 하는가.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일 뿐이다. 대신 나는 생각했다. 왜 지은이가 나를 미워하는가?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자매였다. 어릴 적 나는 항상 그녀를 챙겼다.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고 친구들 앞에서 보호했다. 하지만 2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 모든 게 변했다. 부모님의 관심이 나에게 쏟아지자 지은이는 질투했다. 언니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해. 그녀가 한 번 속삭인 적이 있다. 그 질투가 오늘의 밀침으로 폭발한 것이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약한 언니가 넘어져서 울보가 됐대.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웃었다. 웃음 뒤에 숨긴 분노가 내 안에서 천천히 자라났다.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진통제를 삼키며 나는 자문했다. 왜 살아야 하지? 이 고통 속에서, 가족의 배신 속에서. 하지만 죽음은 너무 쉽다. 그것은 패배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지은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직면해야 한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지은이에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실수였지. 그녀는 당황했지만 곧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안도가 나를 자극했다. 그녀는 내가 약하다고 믿는다. 그 믿음을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지은이의 행동을 기록했다. 그녀가 친구들과 수군거리는 것, 부모님에게 애교 부리는 것 관찰은 내 무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지은이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인기 많았다. 하지만 그 인기는 허약했다.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친구들의 시선에 예민했다. 나는 그걸 이용하기로 했다. 먼저 그녀의 숙제를 몰래 훔쳐봤다. 실수투성이었다. 나는 교사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지은이 학생이 숙제를 베꼈어요. 증거는 없었지만 교사는 의심했다. 지은이는 조사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에서 울며 부모님에게 매달렸다. 나는 옆에서 위로했다. 괜찮아. 오해일 거야. 내 목소리는 차갑게 메아리쳤다. 이게 시작이었다. 그녀의 불안을 키우는 것,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위로하는 척하면서 나는 기뻤다. 이 기쁨이 나를 두렵게 했다. 나는 아직 인간인가? 지은이는 점점 불안해졌다. 친구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가 베꼈대. 나는 그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 단지 적절한 타이밍에 한마디 던졌다. 지은이, 요즘 피곤해 보이네. 그녀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 했다. 언니,
나 힘들어. 나는 듣기만 했다. 그녀의 고백을 메모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잠을 잃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사고 장면, 지은이의 웃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나를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를 무너뜨릴 차례다. 학교 상담교사가 나를 불렀다. 수연아, 요즘 지은이 때문에 힘들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지은이는 착한 애예요. 그 말은 거짓이었다. 착함은 상대적이다. 그녀가 나를 밀친 순간 착함은 사라졌다. 한 달 후, 지은이의 성적이 급락했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지은아, 왜 그래? 그녀는 울었다. 나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복수인가? 아직 아니다.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훔쳐봤다. 그 안에 나에 대한 증오가 적혀 있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웃었다. 이제 그녀의 증오를 그녀에게 돌려줄 때다. 나는 지은이의 친구들 중 하나를 타겟으로 삼았다. 혜진, 지은이의 베스트 프렌드. 그녀는 지은이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혜진을 만났다. 혜진아, 지은이 요즘 어때? 그녀는 주저했다. 좀 이상해. 자꾸 혼자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걱정돼. 지은이가 나한테 말한 적 있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혜진의 눈이 커졌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지은이가 사고 후 나를 미워하나 봐. 하지만 이해해. 이 말은 씨앗이었다. 혜진은 지은이에게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은이는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의심은 싹트기 시작한다. 집에서 부모님은 지은이를 더 감싸주었다. 수연아, 내 동생 좀 봐줘. 나는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네, 엄마. 하지만 내 안에서 분노가 끓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지?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다. 운전하던 아버지의 실수였다. 그런데 왜 지은이가 나를 탓하나? 나는 아버지의 죄책감을 이용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물었다. 아빠, 그 사고 기억나? 나 다리 잃은 거. 아버지는 창백해졌다. 수연아, 왜 갑자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지은이가 그때부터 나 싫어하나 봐. 아버지는 지은이를 노려보았다. 지은아, 그런 적 없지. 지은이는 당황했다. 이게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밤에 나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너무 쉽다. 나는 그녀의 계정에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요즘 우울해. 언니 때문에. 하지만 발신자는 지은이었다. 친구들은 걱정하며 답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가 언니를 미워한대. 지은이는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이 그녀를 피했다. 지은아, 너 왜 그래? 지은이는 울며 집에 왔다. 나는 위로했다. 친구들이 오해한 거야. 하지만 내 눈은 차갑게 빛났다. 이 조작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가 되었다. 이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밤에 미러를 보며 물었다. 너는 누구야? 지은이는 점점 고립되었다. 학교에서 혼자 앉아 먹었다.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녀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언니, 너 나한테 왜 그래? 나는 무표정으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녀는 주저했다. 지능적인 아이였다. 증거가 없으니 그녀는 참았다. 하지만 그 참음이 그녀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학교 축제에서 그녀가 연극 주인공이었다. 나는 무대 뒤에서 그녀의 대본을 바꿔치기 했다. 그녀의 대사가 엉망이 되었다. 공연 중 그녀는 실수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지은이는 무대에서 울었다. 그 모습이 나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내 동생이었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지은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우울증인가 봐의 의사는 말했다. 나는 따라갔다. 지은아, 괜찮아.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 증오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그녀가 무너졌다. 하지만 나도 무너지고 있다. 통증이 심해졌다. 진통제를 더 먹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꿈에서 지은이가 나를 밀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일어나 그녀를 밀었다. 깨어나서 나는 웃었다. 이게 현실이 될 것이다. 지은이는 학교를 쉬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걱정하며 나에게 물었다. 수연아, 지은이 왜 그래?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스트레스인가 봐요. 하지만 내 안에서 계획이 무르익었다. 그녀의 고립을 이용해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 나는 그녀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의 일기를 찾았다. 그 안에 나에 대한 증오가 더 많아졌다. 언니가 모든 걸 망쳤어. 죽고 싶어. 그 글을 읽으며 나는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곧 억눌렀다. 동정은 약함이다. 나는 그 일기를 복사했다.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렸다. 지은이의 비밀.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지은이는 집에 머물렀지만 소문이 그녀에게 도달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울며 말했다. 누가 내 일기를 위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수연아, 너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하지만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지은이는 똑똑했다. 그녀는 나를 직면했다. 언니, 너잖아. 왜?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증거 있어. 그녀는 울었다. 이 대화가 나를 흔들었다. 그녀의 눈물이 진짜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벽을 쳤다. 손이 피를 흘렸다. 이 복수가 나의 인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지은이는 친구들을 잃었다. 혜진이 그녀를 버렸다. 너 이상해. 지은아, 나는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이의 계정으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혜진은 겁먹었다. 이제 지은이는 완전한 고립 속에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상담소에 보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상태를 생각했다.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 스트레스. 이 복수가 내 몸을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나를 죽였다. 이제 그녀를 죽일 차례다. 아니, 죽이지 않는다. 더 나쁘게 살아있게 한다. 고통 속에.
지은이는 학교로 돌아왔다. 하지만 변했다. 눈이 초췌했다. 그녀는 나를 피했다. 나는 그녀를 쫓았다. 지은아, 화하자. 그녀는 도망쳤다. 그 모습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그녀의 선생님에게 갔다. 선생님, 지은이가 자해할까 봐 걱정돼요. 증거로 그녀의 일기 복사본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은 충격받았다. 지은이는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정신과 상담까지.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언니, 내가 한 짓이야. 부모님 앞에서. 아버지는 화냈다. 지은아, 그만해.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의심했다. 수연아, 정말 모르는 거야. 나는 울었다. 가짜 눈물. 엄마, 왜 나를 의심해? 이 연기가 가족을 분열시켰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게 옳은가? 지은이는 나를 밀쳤을 뿐이다. 하지만 그 밀침은 나의 삶을 무너뜨렸다. 소문, 웃음, 고립. 나는 그걸 그녀에게 돌려주는 중이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나는 잠을 잃었고 식욕이 없었다. 거울 속 나의 얼굴은 낯설었다. 너는 괴물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후회는 패배다.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대학 진학을 방해할 것이다. 그녀의 성적을 더 떨어뜨린다. 지은이의 성적이 바닥을 쳤다. 부모님은 그녀를 학원에 보냈다. 하지만 나는 학원 선생님에게 익명 메일을 보냈다. 지은이 학생이 치팅해요. 증거사진을 첨부했다. 내가 조작한 것. 지은이는 퇴원당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내 미래가 비나는 위로했다.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다. 언니, 내가 다 한 거지. 나는 부정했다. 미쳤어. 왜 내가?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지능적인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내 방을 뒤졌다. 일기를 찾았다. 그날 밤, 그녀는 부모님에게 보여주었다. 언니가 복수한 거예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수연아, 이게 뭐야?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지은이가 날 미워한 증거예요. 내가 왜 복수해? 논쟁이 시작되었다. 지은이는 울며 말했다. 언니가 날 밀친 거 복수야. 부모님은 혼란스러웠다. 밀친 거. 그건 사고였잖아. 지은이는 실수했다. 그 말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그 틈을 이용했다. 지은아, 너가 날 밀친 거 인정하는 거야. 그녀는 당황했다. 부모님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가족은 분열되었다. 어머니는 지은이를 탓했다. 왜 언니를 밀쳤어? 지은이는 울었다.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승리가 공허했다. 밤에 나는 악몽을 꾸었다. 지은이가 나를 밀치고 내가 떨어지는 꿈. 깨어나서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이 복수가 나를 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그녀의 사회적 삶을 끝낼 차례다.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가짜 게시물을 올렸다. 그녀의 이름으로. 나는 언니를 미워해. 사고가 내 탓이야. 친구들은 충격받았다. 지은이는 고립되었다. 지은이는 나를 대면했다. 언니, 그만해. 제발. 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똑똑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켰다. 인정해. 내가 한 거. 나는 웃었다. 증거 없어. 하지만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휠체어 때문이 아니라 내 죄책감 때문.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그녀를 법으로 끌어들인다. 밀침 사건을 고발한다. 증인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고백이 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지은이는 충격받았다. 언니, 왜? 부모님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건 정의야. 재판에서 지은이는 울었다. 판사는 동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지은이는 무죄. 하지만 명예는 잃었다. 소문이 퍼졌다. 자매가 법정에서 싸워 지은이는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내 다리의 통증은 최악이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스트레스 때문 이 복수의 대가였다. 지은이는 집을 떠났다. 기숙사로 갔다. 부모님은 슬퍼했다. 수연아, 내 탓인가? 나는 부정했다. 지은이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서 죄책감이 자랐다. 그녀의 삶을 망쳤다. 하지만 그녀가 내 삶을 망친 걸 잊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추적했다. 기숙사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과거를 폭로. 지은이는 다시 고립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언니, 그만.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죽어. 그 말 후, 후회가 밀려왔다. 나는 울었다. 동생을 죽이라고? 나는 괴물이 되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부모님 집으로. 그녀는 변했다. 마른 몸, 초췌한 얼굴. 그녀는 나를 무시했다. 나는 그녀를 자극했다. 지은아, 왜 그렇게 약해? 그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나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막았다. 그 사건으로 그녀는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는 증인이 있었다. 지은이는 정신병원에 갔다. 자해 위험이 있어 의사는 말했다. 나는 방문했다. 지은아, 미안. 하지만 내 눈은 차갑다. 그녀는 속삭였다. 언니, 내가 이겼어. 그 말에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공허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증거를 없앴다. 이제 끝인가? 아니, 그녀가 돌아올 테다. 똑똑한 그녀는 복수를 계획할 것이다. 나는 기다렸다. 긴장 속에. 시간이 지나 지은이는 퇴원했다. 그녀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직장을 구했다. 나는 그녀의 직장에 익명 제보를 했다. 과거에 폭력 전력이 있어요. 그녀는 해고되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언니, 이제 그만. 나는 웃었다. 너가 시작했어. 그녀는 울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털어놓았다. 모든 걸 부모님은 나를 쫓아냈다. 수연아, 나가.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게 대가였다. 혼자 사는 삶, 통증이 심해졌다. 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밤마다 지은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안정되었다. 새 직장, 새 친구.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의 행복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나는 지은이의 새 직장에 갔다. 휠체어를 타고. 지은이 언니예요. 동료들은 놀랐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말했다. 지은이가 나를 밀쳐서 이렇게 됐어요.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는 다시 해고되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언니, 왜 끝내지 않아? 나는 대답했다. 너가 끝내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부모님은 나를 원망했다. 내 탓이야. 나는 병원에 갔다. 지은이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단지 피로. 언니, 만족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깨졌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을 보았다. 낯선 얼굴. 나는 물었다. 이게 승리인가? 지은이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변했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언니, 우리 그만하자.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내 심장이 약해졌다. 통증이 최악이었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이가 방문했다. 언니, 미안. 그 말에 나는 울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제 나는 생각한다. 복수가 나를 구했나? 아니면 더 망쳤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